$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22일 토요일에 맞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굉장히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저희가 제공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또 올리실 그렇죠. 수 있다고 네,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백브리핑 2022년 부동산 세미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프로TV 앱이나 또 영상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외 시장 이야기, 특히나 이제 이분과 함께 얘기 들으면 조금 더 가깝게 들을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처음 모셔봅니다. 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홍콩 법인 오기석 법인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래프트 네, 반갑습니다. 테크놀로지스 우리 법인장님 처음 저희가 3프로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가 어떤 회사인 건가요? 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좀 있는데, 네. 이 페이지 쪽에 보시면 사실 최근에, 좀 뉴스에 좀 많이 나왔던 이제 국내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기사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로부터 한 1,700억 정도 자금 유치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저도 뭐 블룸버그나 CNBC 방송에도 자주 나가는데 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는 거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자산운용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 혁신을 좀 읽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용되는 ETF도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보어드바이저 엔진도 많이 공급하고 있고 국내 뭐 자산 배분 솔루션 그리고 트레이딩 시그널 같은 것도 지금 인공지능 기반 저희 자체 기술로 많이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기 때문에 지금 새벽 6시 정도 알고 그렇습니까? 있는데 이런 시간부터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법인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미국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실 건데 현재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사실 좀 앞에서 이제 김석화 매니저님도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를 지금 좀 보시면 이제 연초 이후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장에 지금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유동성 위축 우려가 지속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실 제가 자료를 작성했던 게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좀 작성을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빠져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7% 가까이 지금 시장이 빠져나가고 있고 빅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한 30% 가까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위주의 낙폭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10% 시장이 빠지면 조정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장에 지금 오늘 터치해서 들어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센티먼트가 좋지만 않고 좀 작년 9월 이후로 이제 하락 기간만 보더라도 좀 최장기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사실 원인을 조금 뭐 간략하게나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분석을 하고 싶은 게 네. 4페이지에 지금 준비한 자료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이제 팩터별로 한번 성과를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형주냐, 뭐 중형주냐, 소형주냐, 아니면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연초 이후로 굉장히 지금 제일 크게 타격받는 종목이 이제 중소형 성장주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IPO 종목들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반면에 보면 지금 배당주라든지 밸류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성과가 오히려 더 좋은 편이에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다우존스는 견조한 이런 상황이 이런 팩터별로 좀 뚜렷하게 그 차별점을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 축소라든지 금리 인상의 같은 그런 불안감이 지금 좀 많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 이제 AI 뭐 팩터 모델이라고 자산 배분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안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 12월부터 현금 비중을 올려서 올해 1월 초에는 약 한 37%까지 지금 올려놓긴 했는데
저희 모델이 항상 맞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모델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이제 퀀트 투자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게, 이제,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해당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불확실성에 대한 원인을 금리 인상의 그 한 번에 얼마나 올리느냐의 그 폭에 대해서 굉장히 또 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5페이지에 사실 좀 준비하긴 했는데, 이제,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사실, 작년 초로 이제 시간을 좀 돌려보면, 네. 첫 금리 인상이 언제 일어나냐 그랬냐면, 2022년 말 혹은 2023년 초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전으로 이제 시간을 돌려보면, 첫 금리 인상이 나오는 시점이 약 올해 중순 이후, 7월, 8월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3월에 거의 100%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25bp가 아니라 50bp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있는 홍콩에서 저도 지금 주변에 뭐 펀드 매니저들 아니면 이제 투자학계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첫 금리 인상이 50bp가 될 확률을 배제하기는 힘들다라는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사실 지금 7%잖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역대급의 지금 인플레이션이고 거의 40년 내 최고치. 그리고 뭐 주요 경제 국가들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가 러시아하고 브라질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 전통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는 인도 같은 경우도 한 4% 언저리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지금 빌 에크먼 같은 유명한 헤지 펀드 매니저죠. 그래서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50bp는 올려야 된다. 그리고 뭐 제가 자료에 쓰진 않았지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올해 6차례에서 7차례까지는 올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한 달 사이에 센티먼트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한 달 사이에 급격한 유동성 축소까지 지금 우려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 시장의 가격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담이 있는 시장에서는 앞서서 모델 쪽에서도 이제 작년 말부터 현금 비중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조금씩 더 되게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을 더 올려야 될 시기인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는 한 게 저희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투자자들이 원하시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드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이 지금 현금 비중을 많이 올렸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센티먼트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고 사실 현재 저희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바뀐 건 없고 바뀐 건 사실 저희의 마음만 지금 바뀐 상태거든요. 투자자들의 마음만. 네, 펀더멘탈은 그대로죠. 그대로고 어닝도 사실 지금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워낙 이제 그 코로나 상황 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된 주식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희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양극화를 많이 겪었잖아요. 저희 삶이든 뭐 정치든 지금 국제 경제 관계든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기업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더 혜택을 본 기업들은 충분히 규모가 있고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이제 그런 건전한 기업들인데 상장 기업들은 사실 건전해요. 전체 기업들 쫙 나려보면 뭐 자영업, 비상장 기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 훨씬 더 위험한 노출에 많이 됐었고 상장 기업 같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6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는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 미국 저희 AI 모델로 돌아가는 팩터 로테이션 전략. 그래서 팩터라고 하면 뭐 가치주, 대형주, 뭐 모멘텀, 배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돌려가면서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다가 하나 더 넣은 게 저희의 현금 모델을 같이 지금 이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예측하고 모멘텀 예측 모델을 이제 추가해서 했는데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제 그 비중을 좀 많이 올렸고 지금 현재 37%까지 됐고 뭐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저희 모델이 뭐 유효했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모델도 이제 매달 사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사실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이제 저희 모델이 실제 데이터를 다
받아들여서 인공지능으로 프로세스, 딥러닝으로 프로세스한 다음에 네.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음 차트를 보니까 앞서도 저희도 그 200일선 나스닥 시장의 200일선의 이탈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는데 법인장님께서는 요 200일선을 어떻게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지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죠. 우선 있고요. 모두의 바람. 네, 이게 사실 무너지면 좀 큰 이벤트가 될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거의 200일이 깨졌던 구간은 코로나19가 처음 터져서 시장이 급락했던 구간을 제외하면 과거 3년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200일선이 튼튼한 지지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트에서 이제 하단을 보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약간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지금 RSI가 30대 선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상황을 감안을 해본다면 센티먼트가 사실 굉장히 좋지 않다. 반대로 사실 이제 항상 RSI가 맞는 건 아니지만 과매도 국면에 가까워지면 사실 거의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이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긴 기간을 놓고 보면 네. 항상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불안해서 내가 주식을 던지고 싶다라고 할 때가 오히려 투자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네. 저희 이제 인공지능 모델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사람의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심리를 배제하죠. 조금 다른 측면에 접근을 이제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전략일 텐데 네. 전략을 좀 오늘 ETF 투자로 마련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좀 짜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핀테크 회사에 오기 전에는 전 백그라운드가 이제 ETF 쪽으로 네네.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전에는 뱅가드에서 한국 담당 대표를 했었었고 그 전에는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시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디렉션 ETF들에서도 네. 제가 근무를 했었었고 또 미래 ETF도 제 운용력으로 있었었는데 그래서 ETF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2021년 같은 경우는 ETF 시장이 미국만 보면 정말 역대급으로 성장을 했어요. 1년 동안 자금이 유입됐던 게 1,100조 원 가까이 자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전년에 한 600조 정도 들어온 거 대비해서도 한 80% 이상 성장을 했는데 결국 그만큼 이제 ETF가 기관이 되건 개인이 되건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략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ETF의 자금 흐름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네. 8페이지에 지금 준비한 내용은 올해 연초 이후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을 좀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자금 유입이 많았던 ETF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걸 보면 한 10개 정도 중에 제가 중요한 걸 좀 지금 박스를 쳐놨는데 네. 첫 번째로는 조금 이제 안심이 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주 종목들에 대한 저점 매수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보시면 TQQQ 물론 이제 3배짜리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이어서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사실 많은 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은 상품이긴 한데 워낙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런 TQQ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고 이제 그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섹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지금 금상에 대한 기대감 사실 비슷한 패턴이 이제 다음 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나타나고 있는 게 그 이제 지난주 한 주만 보더라도 여전히 이제 많이 좀 하락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듣고 있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10페이지 딱 네. 보면은 네. 이런 쪽이 좋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올해는 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네. 결국은 금융주 역시는 이제 지금 가치주에 대한 랠리가 현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금리 인상의 가장 최수혜주기도 하고 사실 그 예대 마진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배당이 사실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동시에는 미국 메가캡에 대한 관심, MGK 같은 경우는 초대형주들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네. 가격 결정력을 사실 인플레이션 상에서 가져가는 거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 자체가 이제 그 경기 회복의 중반 사이클이에요. 미드 사이클이어서 이런 국면에선 변동성이 올라가고 종목별 성과가 이제 상당히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그런 좀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국면은 사실
패시브보다는 액티브가 네. 잘 맞춘다면 성과를 내기 좋은 시장이어서 액티브 전략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세 가지 ETF로 정리해봤고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네, 아쉽게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크래프트 네.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 오기석 법인자 함께했습니다.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벌써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